아이폰 17이 공개되기도 전에 아이폰 16 프로와 헤어질 결심을 했습니다. 작년 7월에 생산되고 9월부터 사용한 채 1년도 되지 않은 아이폰 16 프로는 저에게 어떤 의미의 폰이었을까요? 달콤 쌉싸름한 아이폰 16 프로의 맛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짚어봤는데요. 지금 아이폰 16을 사용 중이거나 뒤늦게 중고로 구입할 예정이거나 아이폰 17을 기다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이폰 16 프로에 기대한 것과 실제 경험은 어땠을지, 우려는 현실이 되었을지, 찐 아이폰 16 사용자로서 아이폰 17에 거는 기대는 무엇일지 순도 200% 제 생각을 담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기대했던 변화는 6.3인치로 더 커진 화면인데요. 실제로 한 손에 들어오는 더 큰 화면으로 또렷하고 선명하고 쾌적한 경험을 하게 해줬습니다. 베젤의 존재감은 거의 사라진 데다 한 손에 쏙 들어오는 크기에서 경험하는 맥시멈 사이즈의 화면은 진짜 시원시원한 거죠. 물론 반사가 심한 데다 화면은 심심하면 어두워져서 오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배터리 타임인데요. 무려 250 사이클이 되어가지만 여전히 성능 최대치 99%라는 놀라운 퍼포먼스를 보여줬어요. 확실히 올데이로 사용하기에 지구력이 더 좋아진 느낌인 거죠. 처음부터 배터리를 신경 쓰지 않으려고 잔량 표시도 끄고 저전력 모드도 최대한 안 쓰려고 노력했는데요. 물론 각 잡고 폰을 쓰는 날에는 저녁쯤 배터리가 걱정이 되긴 했지만 최적화된 배터리 충전만 설정해도 배터리 노후화는 막아주면서 실사용에서의 불편함도 없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주더라고요. 세 번째는 드디어 프로에 추가된 5배 망원인데요. 사실 성능 자체는 제법 잘 나오는데 최소 초점 거리가 너무 멀고 새 4배 줌은 오히려 화질 구지가 되면서 공백이 느껴지더라고요. 5배에서 10배까지는 어느 정도 프로급 성능이긴 한데 저조도에서나 일부 배율에서는 기대한 만큼의 퍼포먼스가 안 나오니까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다음으로 스피커는 역시나 인상적이었는데요. 이 작은 폰에서 놀라울 만큼의 공간 음향과 다듬어진 소리가 나오니까 작은 콘서트홀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물론 프로 맥스와 비교하자면 성능 차이는 있겠지만 프로에 기대하는 성능 이상은 보여주더라고요. 이어서 음악 햅틱입니다. 잘 다듬어진 스피커에 뛰어난 진동을 더해서 소리를 진동으로도 느끼게 해주니까 귀로 듣고 손으로 느끼는 경험이었는데요. 진짜 진동 깎는 장인처럼 섬세하게 다듬어서 튕기는 느낌이나 울림이나 잔잔한 파도까지 그려내니까 음악에 푹 빠지게 해주는 거죠. 여섯 번째는 한손 사용성과 그립감입니다. 사실 프로 맥스만 고집하다가 프로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가 폰을 폰답게 쓰고 싶다는 거였거든요. 확실히 한 손으로 쓰기에 크기나 무게가 맥시멈 사이즈라 만족도가 상당하더라고요. 거기다 더 세밀하게 다듬어진 티타늄 마감이 진짜 오묘한 만족감을 줬는데요. 모서리도 둥글둥글한 데다 모난 곳이 없어서 손에 착 감기는데 그 느낌이 진짜 좋은 거죠. 굳이 폰을 쓰고 있지 않아도 그냥 쥐고만 있어도 만족스러운 손맛을 주니까 자꾸 손이 가더라고요. 참고로 데저트 티타늄 컬러는 진짜 잘 고른 것 같아요. 봐도 질리지 않는 데다 너무 과하지도 또 부족하지도 않은 컬러감과 은은한 느낌이 1년에 써도 계속 이어졌거든요. 다음은 발열 관리입니다. 솔직히 이건 좀 실망이었어요. 갑자기 왜 뜨거워지는 거지 싶을 때도 많았고 조금만 퍼포먼스 작업을 하면 보란듯이 뜨끈해지면서 스로틀링이 걸리니까 100% 성능을 발휘할 시간이 짧은 거죠. 특히 이번 프로는 발열 관리에 신경을 썼다고 해서 기대가 컸는데 여전히 발열 관리도 안 되고 스로틀링은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화면은 더 자주 어두워지는 불편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내구성인데요. 세라믹 실드가 50%나 더 강해졌다고 하고 티타늄도 더 다듬어졌다고 해서 기대를 했는데 예상한 만큼의 퍼포먼스는 아니었어요. 여전히 긁힘이나 찍힘에 약한 데다 도장 자체가 까져버리니까 아쉬운 거죠. 또 화면도 자세히 보면 자잘한 흠집이나 찍힘도 제법 보이거든요. 물론 스테인리스 스틸보다는 내구성이 훨씬 더 좋아진 데다 여전히 새 것 같은 느낌도 있어서 나름의 역할은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려가 현실이 되었을까요? 첫 번째는 다시 무거워진 무게인데요. 확실히 묵직하긴 하더라고요. 특히나 폴드7이 역대급 두께와 무게로 나오면서 아이폰과 비교가 되니까 더 크게 느껴졌는데요. 이 둘이 16g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게 놀라운 거죠. 이어서 지능이 있긴 한 건지 솔직히 기대도 전혀 없었던 AI는 예상보다 훨씬 더 처참했습니다. 어떻게 아이폰 16과 함께 그렇게 대대적으로 홍보했던 AI 기능을 아직까지도 베타 버전으로 실제로 체감되는 변화도 거의 없이 무쓸모로 만들었는지 의문이 드는 거죠. 세 번째는 카메라 컨트롤과 고스트인데요. 언제든 카메라를 실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름의 쓸모를 가지고 있긴 했는데 위치도 사용성도 극악이라 여전히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아마도 애플 역사상 단 하나의 버튼에 가장 많은 기능을 할당한 기록으로 남을 것 같은데요. 정말로 애플 직원들은 카메라 컨트롤로 이렇게 하나하나 바꿔가면서 찍을까요? 고스트도 여전히 매우 심각해서 야간 촬영을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니까 이쯤 되면 고칠 생각이 없는 건지 능력이 없는 건지 의문이 드는 거죠. 대신 카메라의 절대적인 성능과 신뢰도는 진짜 매년 좋아지는 데다 16 프로 역시 늘 기대 이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카메라 성능은 진짜 만족스러웠어요. 다음
다음은 애매한 성능 차이인데요. 이제는 오히려 뒷걸음질을 치면서 실제로 체감되는 성능 변화가 크지 않더라고요. 그나마 전성비가 개선되면서 효율은 높아졌는데 여전한 8기가 램이라는 허들까지 더해져서 더 빨라진 건가 싶은 생각도 드는 거죠. 이 부분은 다섯 번째인 운영체제 안정성과 함께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요즘 애플의 운영체제는 한마디로 미완성인 상태로 출시해서 마이너 업글만 하다가 그나마 쓸만해지면 또다시 다음 버전이 나오는 느낌이거든요. 저도 기록상으로만 4번의 패닉풀이 있었고 기록에도 없는 먹통이나 터치가 안 먹히는 증상은 20번도 넘게 있었으니까 이게 맞나 싶더라고요. 아무튼 할 이야기는 더 많지만 기대와 우려는 여기까지 하고 남겨진 이야기들을 풀어볼게요. 우선 손만 대면 수정 모드로 들어가니까 은근히 불편할 때가 많았어요. 또 여전히 유선 연결 사운드는 해외 아이폰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출력 제한 때문에 작아지니까 아쉽기도 했는데요. 동작 버튼 커스텀은 또 왜 카메라 컨트롤과 다르게 딱 하나만 가능하게 한 걸까요? 그래도 마이크 성능이 역대급으로 좋아져서 가끔 동영상을 찍고 재생해보면 한 아이폰으로 찍은 게 아니라 마이크를 여기저기 놓아두고 찍은 것처럼 입체적으로 들리더라고요. 강화유리는 측면 곡률이 있어서 부착하는데 고민이 될 것 같고 와이파이 7은 최대 대역폭을 지원하지 않는 데다 한국 평균이 유선 1기가도 넘지 못하니까 아마 체감은 하기 힘들 것 같은데요. 다이내믹 아일랜드는 이제 너무 익숙해져서 별다른 감흥도 없고 어떻게든 이걸 잘 써보려고 이것저것 하지도 않거든요. 오히려 베젤이 줄어서 그런 건지 아일랜드가 유달리 더 크게 느껴지는 것도 있더라고요. 애플페이는 하나씩 오픈되곤 있다는데 여전히 완벽하게 카드를 대체하지는 못하니까 결국 이런 맥세이프 지갑을 쓰고 있어요. 또 링을 사용하거나 가죽 케이스로 손맛을 더할 때도 있는데요. 아이폰과 함께 쓰는 음향기기는 에어팟이 70% 정도, 나머지 30%는 에어팟 맥스와 PX7S3, 포칼 베티스가 고르게 지분을 나눠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아이폰 16 프로와 헤어질 결심을 한 이유, 아이폰 17 프로에 기대하는 점을 정리해봤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저에게 있어서 폰의 의미가 단지 폰으로서만이 아닌 작업 도구라는 점에서 결국 프로 맥스가 더 맞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배터리도 최대한 오래 가야 하고 화면도 가능하면 더 커야 하고 그래서 발열 관리도 조금이나마 더 잘 되어야 하는 거죠. 거기다 여전히 8기가 램의 허들도 있고 프로 맥스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무게까지 고려하자면 결국 저에게 맞는 폰은 프로보다는 프로 맥스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16 프로에서도 맥세이프 액세서리가 겨우 딱 맞는 마지노선이라 불편할 때도 많이 있었는데 프로 맥스에서는 이런 불편함이 조금은 더 줄어들 것 같더라고요. 제가 기대하는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발열과 스로틀링을 확실히 개선하고 체감이 가능한 성능 차이를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단지 피크 성능이 얼마나 빨라졌는지 아는 수치적인 변화 말고 더 높은 성능을 얼마나 더 오래 유지하는지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화면 밝기도 더 오래 유지하고 빛 반사도 크게 줄여서 야외 시인성을 더했으면 싶은데요. 결국 스펙에서만 최고가 아니라 체감이 되는 변화를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또 역대급으로 오래가는 배터리와 더 빠른 완충도 기대하는데요. 아이폰 16 프맥은 완충까지 거의 2시간이나 걸린다고 하니까 이걸 1시간 20분 정도로는 당겨줬으면 싶은 거죠. 하지만 가장 바라는 건 안정적인 운영체제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걸 바란다는 게 황당하지만 최근에 애플은 그렇지를 못했잖아요. 이외에도 다양한 부면에서 완성도를 높이고 체감되는 변화들을 보여줬으면 하는데요. 정리하다 보니까 결국은 기본기를 더 다듬어줬으면 하는 마음이더라고요. 아마도 이제는 스마트폰에 기대하는 변화가 이전에는 없던 새로운 기능의 추가라기보다는 기본적인 사용성을 개선하고 다듬어서 불편함을 줄이는 게 아닐까 싶은 거죠. 그만큼 스마트폰이라는 카테고리 자체가 너무나 성숙했고 더는 새로운 변화를 보여줄 요소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데요. 그럼에도 분명 아이폰은 매년 조금씩 다듬어지고 완성되어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여전히 집요한 집착과 광적인 완벽주의가 곳곳에 자리하고 있는 걸 느끼게 해주거든요. 하지만 아이폰 16 프로는 애플 스스로 공언한 AI에 대한 기대치를 채우지 못하면서 미완의 폰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애플 인텔리전스는 2년이 지나도 완성되기 힘들고 또 그때가 되면 아이폰 16 프로는 애플에게도 소비자들에게도 흥미로운 모델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잘 만들어진 미완의 아이폰 16 프로와 헤어질 결심을 하고 새로운 아이폰 17 프로 맥스를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과연 아이폰 17 프로 맥스는 저의 기대를 얼마나 채워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궁금한데요. 아이폰 16은 여러분에게 어떤 아이폰으로 기억될지, 아이폰 17에 기대하는 변화는 무엇일지 의견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러면 저는 또 다른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이상 맥가이버였습니다.